수빈아, 내가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우리 집에서 누가 널 지켜보고 있어. 박성재가 새벽 어둠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수빈은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조옥래를 떠나보낸 뒤 이수빈은 몸이 먼저 무너졌어요. 열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잠들면 악몽처럼 장례식장의 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그 와중에 김다정은 교통사고 후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던 터라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붕 떠 있었고요. 이상철은 내가 버텨야 한다는 고집으로 버티는 사람인데 정작 김다정이 멍하니 흐느끼는 걸 보면서도 손을 어떻게 내밀어야 하는지 몰라 더 딱딱해졌습니다. 그 단단함이 가족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때때로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 집안에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원래도 존재감이 큰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더 조용했어요. 조용한데 무서운 조용함이 있잖아요. 이수빈이 침대에 누워 헛숨을 쉬고 있으니 박성재가 약을 챙기며 말했어요. 약은 한 번 더 먹자. 열이 내려도 다시 오르더라. 이수빈은 오빠, 왜 여기서 자? 하고 물었는데요. 박성재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어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가? 조금이라도 더 아프면 바로 불러. 알았지? 그 목소리가 다정한데도 어딘가 날카로운 건 박성재 스스로도 지금 이 관계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수빈이 물컵을 잡으려다 손이 떨리자 박성재가 조용히 도와줬어요. 고마워, 오빠라는 이수빈의 말에 박성재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그 순간 이수빈의 눈동자에는 단순한 고마움 말고도 더 깊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집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요. 이수빈은 할머니 조옥래를 잃은 충격도 감당이 안 되는데 박성재의 집안 문제까지 같이 짊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실체가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재혼 아내로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죠. 겉으로는 웃고 말도 곱게 하는데 속은 계산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이미 사람을 붙여 박성재의 연애 상대를 조사했고 보고는 차갑게 올라갔어요. 24세 너튜버. 고성이는 그 단어만 듣고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어리고 예쁜 애가 돈 보고 이혼남한테 붙었지. 그 말은 사실과 상관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목적이 있었고요. 박성재가 어떤 마음으로 이수빈을 만나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박성재가 박진석 문 밖에 나서 판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림이 결국 자기 위치를 위협하는 것 말입니다. 그날 고성이는 이수빈을 직접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수빈 씨라는 인사는 예의가 아니라 내가 너 위에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수빈이 누구세요? 하자 고성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성재 엄마예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 말이 더 모욕적이었죠. 참 이쁘다. 나이 어린 거 이래서 남자들이 좋아하지. 이수빈은 순간 얼굴이 굳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그러자 고성이는 박성재의 조건을 줄줄이 늘어놓았어요. 이혼 경력 있고 너보다 9살 많고 슈조이 그룹 장남이고 결혼은 집안에 걸맞는 여자랑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말이 이어지는 동안 이수빈은 깨달았어요.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택지로 보고 있다는 걸요. 이수빈이 저희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연애해요라고 선을 긋자 고성이는 갑자기 미소를 바꾸며 그럼 각서 하나 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연말로 끝내자. 위자료는 없다. 깔끔하게 정리하자. 연애를 계약으로 처리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순간 울컥했는데요. 화가 나서라기보다 자기 존엄이 한 장 종이로 접히는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그래서 이수빈은 더 단단하게 말합니다. 각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언제까지 연애할지, 결혼까지 갈지 그건 제가 박성재 오빠랑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성이는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진짜 성재 좋아해서 사귀는 거 맞아? 원하는 게 성재 자체는 아니잖니. 돈 있는 성재잖아. 근데 너 절대 2개 다 못 가져. 선택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수빈의 머릿속에는 할머니 조옥래의 얼굴이 번쩍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아꼈는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 기억이 순간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이수빈은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성재 오빠요. 고성이가 뭐라고? 되묻자 이수빈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더 깊은 말을 꺼냈습니다. 성재 오빠 진짜 엄마도 아니시잖아요.
그 말은 고성이를 찌르기 위한 칼이었지만 동시에 이수빈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기도 했어요. 친엄마는 4살 때 바람이 나서 이혼하셨고요. 5살 때 들어온 지금 엄마는 단 한 번도 엄마였던 적이 없었다고 성재 오빠가 말했어요. 이수빈은 손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 오빠들, 그리고 할머니 조옥래가 사랑하는 귀한 딸이에요. 다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말에 고성이 얼굴이 일그러졌고 고성이는 근 20년을 키운 내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라며 분노했죠. 하지만 이수빈은 이제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분노하는 건 모성 때문이 아니라 통제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더 잔인한 현실을 꺼냈습니다. 성재 첫 결혼, 성재 아버지가 이혼시켰어요. 혼인신고까지 했는데도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박진석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상속자는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회사에 도움이 되는 혼사를 해야 해요. 박진석 회장은 성재를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수빈 씨뿐 아니라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예요. 그 순간 이수빈의 숨이 막혔습니다. 김다정은 이미 사고로 쓰러졌고 이상철은 겨우 버티고 있고 할머니 조옥래는 떠났고 그 가족에게 또 위험이라니요. 그날 밤 이수빈은 결국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집안 사정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더 캐묻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살아오면서 사람이 숨기고 싶어 하는 말에 무게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정순이가 은호야, 요즘 너 표정이 왜 그러니 하고 물어도 지은호는 그냥 일이 좀 많았어요 하고 넘겼습니다. 지강호는 그런 누나 지은호를 보며 투덜거렸어요. 누나 또 남의 집 일 도와주러 다니지? 누나만 고생해. 그런데 그 투덜거림 속에는 사실 누나에게 밀리는 열등감이 늘 붙어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누나가 누군가를 돕는 순간조차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라는 마음이 따라오니까요. 이지혁은 박성재가 이수빈 옆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비혼주의에 냉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할머니 조옥래의 죽음과 김다정의 사고를 겪으면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점점 현실의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박성재가 진심인지 이수빈이 정말 안전한지 그 판단이 안 서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성재는 절친이라 쉽게 의심할 수도 없었고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한편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박영란은 보호 속에 자랐지만 그 보호가 사실은 감옥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이주환에게 묻습니다. 이주환 씨, 엄마가 요즘 누구를 만나고 오는지 이상하지 않아요? 이주환은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살아가며 늘 선을 지켜온 사람이지만 박영란의 불안한 눈을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렸어요. 연애 실패로 의욕이 꺾였던 이주환이 박영란의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제가 알아볼까요? 라고 말해버렸고요. 박영란은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해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따뜻함은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고 기대는 결국 상처가 될까봐 무서우니까요. 그리고 그 새벽 박성재는 이수빈 옆에 누워있다가 휴대폰 진동에 깼습니다. 발신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문장은 짧았어요. 연말까지만 정리하면 된다. 그 약속. 내가 대신해 줄 거지? 박성재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고성이의 말투가 아니라 박진석 쪽의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숨을 죽이고 이수빈을 바라봤어요. 이수빈은 열 때문에 이마가 뜨거웠고 잠결에 할머니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박성재는 순간 결심합니다. 이수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수빈을 지키려면 아버지와 맞서야 한다. 그 결심은 로맨스가 아니라 전쟁이었어요. 박성재는 조용히 방을 나가 박진석의 집으로 향하려다 문득 멈춰 섭니다. 머릿속에 지은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마음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그 미련이 오히려 박성재를 더 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수빈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는데 왜 아직도 지은호가 떠오르지? 박성재는 그 자기 모순이 싫어서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옵니다. 우준 얘기까지 들통나면 끝이야. 박성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진. 그 이름은 집안에서 금기처럼 숨겨져 있던 이름이었고 고성이가 박진석 앞에서 급하게 언급했던 그 이름과도 겹쳤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히 재혼가정의 갈등이나 정략 결혼 압박이 아니었어요. 우진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박진석과 고성희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줄다리기 하는 싸움이었고 그 싸움 한복판에 이수빈이 던져져 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커지면 이수빈의 가족 김다정, 이상철,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이 사랑했던 할머니 조옥래의 기억까지 전부 상처 입을 수 있었죠. 바로 그때 이수빈이 잠결에 박성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그 한마디가 박성재의 가슴을 찢어놨어요. 박성재는 다정하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지켜줄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먼저 목을 막았습니다. 박성재는 대신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빈아, 울어도 돼. 근데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 더 쉽게 들어와. 이수빈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고요. 다음날 아침 이지혁은 박성재를 따로 불러냅니다. 이지혁은 늘 냉정한 얼굴인데 그날은 눈빛이 달랐어요. 성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박성재는 웃으려다 실패합니다. 지금은 수빈이 곁에 있어야 해. 이지혁은 한 박자 쉬고 묻습니다. 그게 수빈이를 위한 거야? 아니면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거야? 그 질문에 박성재는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였거든요. 그리고 그 대답하지 못한 침묵이 둘의 우정을 처음으로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박진석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말합니다. 성재가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는 척하지만 눈이 웃지 않습니다. 이상해져야 철이 드는 거지. 고성희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덧붙입니다. 우진 얘기 밖으로 새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박진석은 잠깐 멈추더니 아주 짧게 말합니다. 그러니 더 빨리 끝내. 그 말이 이수빈과의 관계를 끝내라는 건지 우진이라는 존재를 끝내라는 건지 고성희도 확신이 없어서 더 오싹해졌습니다. 이수빈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고성희가 던진 연말 각서보다 더 무서운 칼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박성재도 아직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이수빈을 지키는 사람이 될지 결국 이수빈을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될지. 이지혁은 둘을 보며 처음으로 박성재를 절친이 아니라 변수로 보기 시작했고요. 지은호는 누군가의 흔들림을 느끼면서도 정작 본인의 마음 이지혁에게 거절당했던 상처를 꾹 누른 채 또 누군가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빈의 휴대폰에 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이번엔 번호가 찍혀 있었는데요. 저장되지 않은 그 번호가 이상하게 낯익습니다. 이수빈이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자 한 줄이 보입니다. 할머니 조옥래, 사고가 정말 사고였다고 믿어? 이수빈의 숨이 멎습니다. 할머니 조옥래의 죽음과 김다정의 사고, 박진석의 압박, 우준이라는 금기 이게 한 줄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메시지를 누가 보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성희일까요? 박진석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전면에 나오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일까요? 다른 회를 기대하세요.